굿모닝 인포맥스 2부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심층 파헤쳐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조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에 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 사업이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건설사들과 미팅을 가지기 위해서 방한하는 건데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우리 돈으로 670조 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련 기업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리고 빈살만의 행보가 앞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인류 최대 역사 완공이 되면 정말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 가장 크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먼저 하고 있어요. 네. 벌써 뭐 대충 개념을 보고 네. 조감다라고 하나요? 이 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일단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네옴시티가 이제 네옴이라는 뜻이 새로 그리스어로 네오, 그러니까 미래를 뜻하는 언어하고 아랍어 무스타크발에서 M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네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할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원래는 좀 지연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뭐 유가가 좀 그 전에 코로나 이전, 코로나하고 코로나 이전에 저유가 시대였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건설 현장 이런 게 좀 잘 진행이 안 됐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고유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정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지금 속도감을 좀 붙이고 있는데 네. 뭐 이게 뭐 500조다, 뭐 1000조다, 뭐 네. 얘기는 달라요. 아, 다르지만 그래요? 예. 금액은 어마어마하죠. 아, 뭐 거의 뭐 천문학적인 그렇죠. 수준인데. 네. 왜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500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재건하는데 500조가 들어가는데 그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는 그렇네요. 거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여기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1965년부터 지금까지 중동에서 총 그 건설, 네. 그 건설이든 뭐든 이 수주한 금액이 한 500조 원 아.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500조니까 우리가 50년 동안 중동에서 네. 수주한 금액보다 더 많네요.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한 세 개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라인이라는 개념하고 트로제나 뭐 옥사곤의 개념인데 더 라인 같은 경우는 화면에도 있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170km 정도 길이가 되는 예. 도시예요. 예. 도시인데 기존의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계속 커질수록 좀 자연 생태계도 파괴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예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높이가 500m, 500m면 감이 안 오실 텐데 롯데타워가 500m 예. 그렇죠. 높이가 되거든요. 예, 예. 그 높이에 너비가 200m 그래가지고 총 170km. 그러니까 요거를 쭉 이어서 170km. 아, 네, 지금 화면에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이게 도시, 그러니까 주거형 도시의 그 지역인데 이게 길쭉하게 생긴 네, 그런 그렇죠. 길게 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거울인가요? 이게 바깥이 거울로 네, 되어 밖에는 있는 이제 건가요? 거울로 해서 태양광 예.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이제 도시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복합몰 같은 경우죠. 뭐 경기장도 있고 쇼핑도 있고 주거 시설도 있고 이런 거 있고요. 이게 170km 정도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서울에서 양양 정도 아이고. 와. 길이라고 우리나라의 합니다. 동서축을 연결하는 길이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트로제나는 이제 뭐냐면 네옴시티 계획에서 생태 관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데 네. 해발 1,500m에서 2,600m 그 산에다가 인공호수를 만들고 네,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그 주변에다가 관광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스키, 수상, 산악, 하이킹 등 스포츠 그리고 이벤트, 오락, 뭐 숙소 등 다양한 경험을 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동계 아시아나 게임이 예.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속도감을 좀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옥사곤
이제 뭐 우리가 옥타곤 그 팔각형 모양 같이 네. 생긴 것인데 네옴시티의 공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유식 구조물로서 네. 그 네옴시티는 수에즈 운하하고 가까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와 물류 허브의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옥사곤의 핵심 비전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뭐 로봇 같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서 차세대 자동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고요. 예. 사우디가 지금 기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 속도감 있게 그 전에 이제 몇 년 동안 좀 지연된 게 있으니까 이걸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한 5년 동안 이 프로젝트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중에 수주가 많이 몰려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안을 좀 지금 이제 해 있고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들을 좀 한껏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가는 홍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될 만큼 네. 사실은 좀 믿겨지지가 않은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처음 해봤던 그 영상, 더 라인 터널 공사는 이미 우리 기업이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느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갔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폭 200m, 200m라는 건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 그러니까 이 건물 두 개를 짓는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도시인데 이 더 라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터널 공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의 주요 이동 수단은 고속철도입니다. 아, 시간으로 가나요? 네. 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2시간에 네. 갈 수 아까 있게끔. 그 서울과 양양 말했던 그쵸. 그 거리를 말하는 그 정도 거죠? 거리를 2시간 안에 갈 수 있게끔 고속철도 위주로 네. 설치를 할 것이고 예. 또 이 터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류라든지 뭐 배송 뭐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반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사가 잘 돼야지 그 위도 안전하게 지어줄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인 터널의 허리 척추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지금 총 28km 구간 중에서 12km 구간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구간은 다른 사막 구간하고 다르게 약간 산악 지역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높은 기술력이 좀 포함되고 있고 공사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현재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공동 수주를 했고요. 그 금액은 한 1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보면 하나건설이 이라크 그 신도시 비스마야 관련해 가지고 수주했었던 이야기 그 소식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동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이 배수 이런 쪽에 우리나라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혹은 다른 건설사들이 좀 도시라든지 건물을 지으면 비가 오면은 물론 그때 얘기니까 네. 넘쳐난다고요. 발목까지 막 물이 샌다든가 네. 넘친다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주 강점이 있고 이번에도 뭐 그런 거에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삼성하고 현대가 좀 공동 수주를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인상적인데 삼성과 현대가 해외에서는 손을 맞잡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 라인 같은 경우는 물류 배송이라든지 상하수소, 전기 시설 설치가 매우 핵심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활성되어 있고요. 네. 현대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있지만 딱 뭔가 예전부터 하면 건설, 뭐 특히 중동 붐 이런 거에 선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기업이 합쳐서 좀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엄밀히 따지면은 요즘에 이제 해외 건설 이런 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죠. 중국 건설사들이 진짜 막대한 자본으로 뭐 새로운 실크로드라고 하면서 진출을 많이 해 있기 때문에 네. 이거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예전처럼 뭐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GS가 됐든
대형 건설사들이 독자 수주를 하게 되면 약간 치킨 게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서로 조금 저가 수주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타파하려고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좋은 다 기술력이 좋지만 네.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느 한 기업이 수주를 하기보다는 같이 협업을 해서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앞에서도 기자님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에 또 이제 삼성하고 포스코 건설이 이 워낙에 큰 공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부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네. 여기 노동 관련된 사람이 거주하는 그 숙소를 만드는 데만 5조 원이 든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그 수주를 하려고 지금 삼성하고 포스코 건설이 좀 공동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서서도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눈이 좀 집중된 곳이 트로제나. 네.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관광단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이게 2029년이죠? 네.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 예정이기도 네. 하죠.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기후 현황을 모르니까 중동의 지금 뜨거운 사막에 동계 올림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처음에는 말이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해발 그 1,500m에서 2,500m 정도 된다고 해요. 고산지대군요. 네,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예. 개최될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한 0도 내외라고 해요. 예. 눈이 내릴 수 예, 있네요. 눈이 내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대부분 이제 눈은 이제 인공 눈으로 그렇군요. 예, 만들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곳에서 이제 그 걸프 지역 최초로 야외 스키 리조트하고 뭐 인공호수, 호텔 등을 지을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하고 산악 열차 공사 수주에 좀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170만 개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그러니까 이건 옥사곤 쪽이겠죠. 그래서 가장 큰 크루즈 터미널이 들어서는 옥사곤을 지으려면 기존의 두바항을 확장해야 되는데 현재 현대건설이 좀 참여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은 이게 어쨌든 지금 기초공사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첫 시작을 한 그 업체가 그 다음도 계속 이어가게 되거든요. 더 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모듈형의 도시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것을 지었던 쪽에서 계속 이어가야지 뭔가가 맞춰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수주, 그러니까 첫 시작하는 부분에 참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전체 그 규모에서의 우리가 파일을 얼마나 가져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시작이 그 규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의 중요성을 맞아요.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와 있잖아요. 네. 오늘 누구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뭐 우리나라 중요한 사람들은 다 만난다고 해요.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오찬 예, 회담 오전에 속보 나왔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재용, 최태원, 뭐 정의선 등 주요 그 그룹 총수와 면담 예정이고요. 네. 뭐 네옴시티가 규모라든지 영향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국가를 새로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단순하게 예전처럼 그냥 건물 하나 올리거나 어떤 뭐 항만 하나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만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같이 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이재용 회장입니다. 지난 이제 10월 말에 30일쯤에 회장으로 승격을 한 다음에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미 빈살만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년 9월에 사우디 출장길에 기술, 산업, 건설,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 협력 방안을 이야기를 나눈 만큼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5G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협력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 그리고 전기 수소차,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뭔가 사업을 같이 하고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네옴시티가 전체적으로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석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수소, 원전 이런 쪽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지금 선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복합 문화 도시다 보니까 네. 약간 엔터 관련된 거, 문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 컬처, 그 BTS를 보유한 K 컬처 국가다 보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뭐 그 최근에 SM하고도 어떤 사업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그 빈살만이 그 NC소프트 2대 주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G스타 부산에 네네. G스타에도 참여한다고 하시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를 좀 구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아니고 조금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평론가님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가 때문에 지연이 됐다. 네. 근데 지금 유가가 높아서 지연을 하고 있는데 네. 유가 때문에 또 지연될 가능성이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네옴시티 자체가 리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더 라인 같은 경우도 170km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롯데타워를 그냥 쭉 일렬로 세우면서 그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쉽게 말을 하면은 예, 예.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높이 자체도 500m다 보니까 뭐 햇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근에 뭐 화면에도 있지만 그 사우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제다 타워라는 게 있어요. 네. 제다 타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을 목표로 해서 짓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2016년 이후에 지금 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제 정치적 리스크.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왕자 관계 요 건물 짓는 사람하고 어떤 비리 또 요 노동력 착취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이게 아예 건물이 중단돼 버렸어요. 건설이 현재 중단되고 있고 예. 이 주변 인프라가 아직은 여전히 사막 지역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게 포부는 좋지만 바로 잘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있고요. 또 이건 현실적인 거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그 주변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의 국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요즘에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고 네. 거기다가 2주 전인가요?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폭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미국이 중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미국하고 사우디아 관계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어쨌든 이게 최첨단 도시인데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하면은 네.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뭐 사업비는 천문학적이고 우리 뭐 굴지의 대기업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뭐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이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도 오늘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좀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원래 이제 빈살만이 이번에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안 오고 네. 뭐 다른 쪽으로만 간다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실망감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뭐 조금 추진을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왔는지 그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빈살만을
오게 된 계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내 기업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수주 지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그러니까 건설 업체들하고 또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이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왔죠. 예.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찬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 오늘 나올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됩니다. 네. 예, 다 같이 합심해서 그쵸. 네. 수주를 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차서 이 완공 때까지 정말 이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를 찍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창희 평론가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